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아니지. 1차. 다시 빽빽.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그 사라예보에서의 황태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당시 유럽을 제패하고 있었던 기술력으로 산업화로 유럽을 제패하고 있었던 이제 독일이 있었죠. 프랑스와 영국은 이제 과거 이 식민 지배, 식민지로 인해서 경제를 일으켰던 나라들이라면은 독일은 산업화와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고 있었던 강국인데 독일, 그러니까 떠오르는 강자와 기존 강자들의 싸움에서 독일이 집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막대한 양의 전쟁 부채가 생깁니다. 전쟁 부채. 막대한 양의 전쟁 부채가 생겨서 이 전쟁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독일의 시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판이 났죠. 독일은 내륙 국가입니다. 식민지가 없어요. 즉, 그 조그만한 물론 큰 나라긴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의 어떤 영토보다는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한 곳에서 일어나는 기술로 먹고 사는데 그게 다 날라갔으니 돈이 벌리겠습니까? 안 벌리죠.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글로벌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여러 번 있었어요. 옛날에 한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빵값이 막 치솟고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의 과거에도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제대로 도입된 이후에 첫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바로 독일에 일어납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에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한 번에 그지가 된 거죠. 그지가. 물론 당시에 금이나 아니면 타국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연명했지만 목숨을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그지가 돼서 이 돈으로 불을 떼어서 장작 대신 뭐 난로를 때우기도 하고 이렇게 블럭 쌓기 놀이에 돈이 이용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헐값이 됩니다. 독일 경제가 나락으로 빠진 거죠. 나락으로. 그런데 이 제 지금 PPT 슬라이드에 보시면 지금의 독일 국기도 있지만 밑에 어떤 익숙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는 또 다른 국기가 보이죠. 나치당의 국기입니다. 나치당의 국기. 이게 그 불교에도 가면 똑같은 문양이죠. 똑같은 문양. 영어로는 스와스티카. 이 나치 문양의 독일인데 이 나치당이 독일의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제 경제는 박살났고 모든 독일 국민들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리꽂혔잖아요.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돈, 뭐 친구들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랬을 거고 뭐 관계들, 인간관계 다 박살났죠. 독일이란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박살났죠. 모든 게 끊어지면서 나치당이 그들을 집어삼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독일 국민들이 놓여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지주가 되는 나치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나치당이 우리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은 제가 알기로 유튜브에서 정지가 되고 뭐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염 아저씨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코스염 아저씨의 나치당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염 아저씨가 내세운 게 뭐냐? 위대한 아리아 민족이죠. 위대한 아리아 민족. 자존감이 바닥인 독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불어준 겁니다. 바로 혈통. 혈통이란 자존감을 불어넣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구한말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하고 하지만은 끝까지 그들의 조선시대 사람들의 자존감을 지켜줬던 게 뭡니까? 바로 양반이라는 계급이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란 계급을 어떻게 합니까? 일본 제국이 없애버리죠. 어떻게? 노예 제도라는 걸 없애면서. 노예가 없으면 양반도 거지가 되는 거고, 양반도 의미 없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선의 기득권의 마지막 그 어떤 자존감을 박살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박살낸 자존감을 친일로 했을 때 쥐어지는 백작지위로 대체한 것처럼 우리 히틀러는 우리 독일 국민의 혈통을 내세우면서 아리안이 제일 우중한 혈통이다, 우중한 민족이다를 내세웁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 걸로 산업화의 그 힘을 내세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히틀러나 아니면은 히틀러의 그 누굽니까? 선동의 제왕 그 벨스의 연설 같은 거를 보면은 대단합니다. 진짜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 말빨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돼서 독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그들이 상대로 내팽개친 누구였죠? 유대인이었죠. 왜냐? 유대인들은 돈을 만지는데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하면서 그 돈에 대한 부분 또한 사로잡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히틀러가 부상을 하고 독일이 부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지 알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이 히틀러의 부상 이런 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요, 돈이 됩니다. 돈이. 특히 금융가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도와주는 곳은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왜냐? 일단 전쟁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를 사와야 돼. 그러면은 무기를 파는 기업은 엄청난 돈이 생깁니다. 그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리고 또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럼 돈을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높은 금리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뭐 은행가들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은행가들은 어마어마한 고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전쟁을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물자 같은 거를 운송해야 되죠. 그럼 트랜스포테이션 기업들로 어마어마한 이윤을 얻는데, 여기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돈 빌려준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돈 빌려준 은행들은 어디 그 당시 있었습니까? 영국에서 월가로 다들 넘어왔었죠. 로스차일드로 월가로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JP 모건이라는 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독일을 일부러 키워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독일 경제가 박살나니까 독일에 물자와 돈을 지원해주거든요. 무기와 돈을. 금융가들이 돈을 지원해주고. 물론 금융가들이라고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들어갈 수 있는 만한 돈을 줄 수 있는 게 누구 있습니까? 금융가밖에 없지. 그리고 전쟁을 원하는 건 금융가. 그래서 우리 무너진 독일이 다시금 부활을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은행가들이 이걸 서포트를 쫙 해서 독일의 힘을 다시 올려요. 국력을. 물론 산업 이런 건 지금 박스를 냈지만 국력만 다시 올라간 겁니다. 과거의 전성기로. 한마디로 또 다른 전쟁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왜냐? 영국 1차 대전을 보면은 영국은 박살이 안 났거든. 프랑스만 박살이 났잖아요. 프랑스만. 영국은 버텼다고요. 이번에는 영국까지 털어먹을 기획을 하는 거죠. 왜냐면 1차 대전을 통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털렸고, 그리고 제정 러시아도 털렸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털리지 않은 영국까지 털어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털리죠. 그리고 미국이 완전한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우리 부상을 해야겠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부상을 해야 되는데 히틀러를 지원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당시 월가입니다. 뉴욕타임즈라는 언론지가 히틀러와 나치당을 어마어마하게 당시 히틀러를 밀어줍니다. 우리 코스체 마르스를 어마어마하게 밀어줘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누가 만든 그 뉴스들입니까? 우리 꽃갈 쓴 우리 아저씨들, 우리 유태인 아저씨들이 다 만든 언론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유태인들이 독일의 무기도 지원해주고 전쟁광이 히틀러를 키우면서 세계 2차 대전을 위한 펌프질을 계속 한 거예요. 바다 건너에서. 그러면은 바다 건너에는 미국은 유럽에 무기 팔아서 돈 먹고 미국에 돈 빌려줘서 유럽에 돈 빌려줘서 돈 먹고 또 물자 지원해서 돈 먹고 운송수단 지원해서 돈 먹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털어먹을 영국이라는 그 당시 아주 짱짱한 나라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유럽을 털어먹기 위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히틀러도 그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역할을 아주 똑똑히 잘해내지 않습니까? 독일을 존혹을 제대로 하고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확 휘잡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았죠. 탄압을 받았는데 독일 당시 탄압받던 유대인들은 미국의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돈 버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돈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한마디로 이들은 돈을 위해서는 자기 같은 민족들도 박살을 내는 잔인한 자들이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가의 지원을 받은 나치당의 독일과 그리고 공산화가 돼버린 우리 소련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전쟁으로 휘말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한마디로 독일이 이 불새, 피닉스처럼 부활을 진짜 개같이 부활을 하면서 진짜 거의 꼴딱꼴딱 넘어가는 지점에서 다시 어마어마하게 큰 부활을 하면서 또다시 전쟁은 유럽을 뒤집어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월가는 진짜 어마무시한 돈을 법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요. 그리고 패권은 세계적 패권은 그 당시에 강제였던 유럽들이 다 개체반하면서 미국 1등으로 가죠.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은 물론 소련이 있긴 하지만은 미국 1등이었어요. 거의 보면 미국 1등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월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자기들이 떠난 대륙은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냥 털어먹을 만큼 다 털어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월가가 뭐 중국을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중국을 나오면 중국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끝까지 털어먹겠지. 그래서 중국의 미래가 상당히 암울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독일이 어떻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뤄봤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번 영상에서 제일 큰 쇼크가 아마 요거였을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히틀러를 키운 거. 그리고 독일의 엄청난 무기 자원이 지원이 들어갔던 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제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도 누르면은 이게 또 좋아진답니다.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네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셔서 제가 빨리 이제 수익이 나는 돈이 벌리는 많이 벌리는 채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